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한덕 매니저가 꼽은 체크포인트는 어제의 연장선인데 네.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은 반등할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확 빼버리니까 이 투심리 확 위축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저보고 정연 아나운서 인간지표님 빨리 손절해달라. 그래야 시장이 살아난다 이러는데 저 손절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저요? 네. 다들 제 손실을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도 멀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네. 손절할 때 아니고 그렇죠. 네, 좋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뚝심을 갖고 좀 홀딩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연장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롭게 나온 악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약 1%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빠졌기 때문에 사실 아침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빠진 거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훨씬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후장 들어서 이 투매 물량도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패닉에 빠진 뭐 그런 상황인데요.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고 어제의 악재가 좀 그대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좀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일단 세 개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오전장에 나스닥 선물이 약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세가 뭐 나스닥 선물이 1% 급락한 것도 아니고 0.4% 5%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의 반응세가 좀 꺾인 겁니다. 그러면서 외도 물량이 나왔고 나스닥 선물이 왜 약세가 나왔나 봤더니 추측을 좀 해보면은 어제까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3.5조 원대의 그 복지 인프라를 좀 줄여서 이제 공화당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채 한도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침까지 공화당이 반응이 없었고요. 뭐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나스닥 선물이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현재 지금은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기 심리가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지고 있죠. 성장주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시기인 것이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약세인 분위기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아마 뉴스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들이 뭐 곧버스 많이 매수했다, 공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분위기까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급등은 뭐 계속 나와 있는 악재인데 제가 이걸로 최근에 많이 수익을 내드렸고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악재도 아니고 이거는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화를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악재인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거 석유화학 제품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은 뭐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수혜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또 이제 뉴질랜드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호주까지 금리 그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나왔었고 또 하나 더 붙여보자면은 그 시진핑이 G20 정상에 또 불참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악재거든요. 새로 나온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온 것이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매도 있지만은 신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강제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기계가 주문하기 때문에 하한가에다 주문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심도 악화되고 이런 상황인 것인데 항상 이런 시기에는 이 근방의 저점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주식을 한 2, 3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험상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항상 그 부분이 악재였고 결국은 어떤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을 반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괜찮은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을 해보시고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지 투심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투매하지 말자, 정연아.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시장에서 왜 밀리는지 물론 악재는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악재는 아니었어요. 그쵸. 이를 소화해내는 과정이니까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래 이 또한 또 버텨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용기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현덕의 덕분에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뷰부터 해볼게요.
HK 이노엔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올랐고 사실 저희도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빛을 발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이잖아요. 사실 좀 잠깐 올랐다가요. 네. 그리고 이제 빠졌었는데 제가 무료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홀딩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금 이제 머크사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바로 주말 동안에 이제 임상 결과 그걸 발표하면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시장 빠지면서 이 HK 이노엔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지구상 어디에선가 뭐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확진자 증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경구용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급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려보면은 82,0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3,300원까지 갔다 왔는데 82,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봐도 괜찮겠다. 다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 좀 해두시고요. 남은 물량은 82,000원 넘어가는 걸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동아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도 급등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지금 약간 좀 조종세로 나왔는데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원래 이 전액을 만드는 기업들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 그랬죠. 실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요. 시장 저점이 잡히잖아요. 반등이 세게 올라갈 종목들은 이 2차전지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하고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A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컨텐츠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10월 23일 날 이 지리산을 이제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있는 건데 지리산이 이제 뭐 전지현 씨 나오고 뭐 꽤 이제 굵직굵직한 분들이 나오고요. 이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가분도 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렸죠. 5만 원까지 보유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뭐 삼천이라든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무료 방송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주고 있고요. 삼천 같은 경우도 가스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견 드리면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 매수해두면 참 좋을 종목 오늘 또 두 가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다 짚어봤을 때 하루 만에 해결되거나 바로 당장 사라질 만한 악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악재가 지속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일을 소화해내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악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슈를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이슈 안에서 저희가 종목을 골라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솔깃하신지 한번 투자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사재기. 자, 이 정도면 올라갈 만한 이슈가 충분하겠죠. 네. 지금 최근에 가스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이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전력난 해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다 보니까는 석탄을 더 사들이고 가스를 더 사고 가다 보니까는 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화면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가스값하고 이제 석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도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이제 또 올랐죠. 가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만간 6달러 돌파할 것이다. 순식간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젯밤 돌파하면서 6달러 넘어서 지금 6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이 투자은행들이 겨울까지 1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6달러밖에 안 왔고 가스값은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중국이 가스를 또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중국이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에너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그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라든가 에너지를 빨리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까지도 지금 뭐 사재기에 동참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가 지금도 지금 연초 대비 400% 지금 폭등하는 가격대인데 오늘 나온 기사 제목들만 좀 보게 되면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 불가피, 그 다음에 혹독한 겨울이 온다. 또 에너지 대란에 몸살 앓는 지구촌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많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이 어떤 그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또
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공급을 줄이고 있고 또 그런 국가들이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에너지가 급등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기업은 부실나도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석탄 기업에는 빨리 대출 더 해줘라. 나중에 뭐 문제 생겨도 내가 뭐 너무 뭐라 하지 않을게.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주를 또 준비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은 다 이미 시세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바닥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증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 지금 에너지주가 워낙 핫하니까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지 같이 팁 좀 주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차트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고 바닥인지 알 것 같은데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GS 글로벌은 원래는 이제 이 그 발전용 석탄을 뭐 무역하는 회사인데 GS 글로벌이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이 석탄 그 생산량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런 자원 개발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자원 개발 회사죠. 바로 GS 글로벌도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광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넥스트 BT 차트 보시면 급등하고 있죠. LX 인터내셔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 개발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글로벌 발전용 석탄 가격이 톤당 2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400% 급등했고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서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상향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전망되고 있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대규모 적자였는데 2021년도 들어서면서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대규모 흑자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까지 흑자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작년과는 완전 다른 실적을 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 좋은 기업에 지금 그 석탄 탄광 지분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자원개발 쪽 올라가는 거와 어떤 실적 시즌에 가장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어제부터 좀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하루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좀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원개발주들 보면은 대부분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넥스트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닥에서만 30%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자원개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GS 글로벌이 아직까지 덜하다. 최소한 요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요 3,3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 석탄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또 김민수 대표님하고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 종목은 역주행하는 원전. 원래 원전이 우리가 이제 탈원전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좀 야당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에너지가 급등하다 보니까는 그 이유가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탄소는 규제하고 이걸 신재생으로 좀 채워넣어야 되는 건데 신재생이 그만큼 에너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전을 다시 찾고 있어서 원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은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유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유럽 에너지 대란에 프랑스가 원전으로 에너지를 다변화시켜야 한다. 프랑스가 좀 이러고 있고요. 프랑스가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유럽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모델을 자랑하면서 천연가스 급등으로 지금 러시아산 가스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어떤 그 에너지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 끊어버리면은 에너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내용 요약한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 독립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원전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가요, 전 세계에서 원전 2위입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프랑스인데 그 프랑스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원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프랑스도 2035년까지 원전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을 확 바꾸고 있는 거고 오늘 나온 얘기 보면 산업부에서 기존 원전 60년간 유지하겠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국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포기한 게 공식적으로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산업부 장관이 오늘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원전은 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가 나온다면 저는 원전이 또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정답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저랑 시청자분들이 예상했던 건 뭐 두산중공업, 한전산 이런 굵직한 회사였는데 예.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전산업은 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서 네. 요게 또 좀 그 뭐 틈새 종목 아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목 공개와 함께 왜 틈새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HRS라는 종목인데 왜 틈새 종목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는 여기서 생산하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콘? 모든 원전에요. 아. 네, 그러니까는 아마 HRS가 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국내 최초로 원전용 실리콘을 개발해서 양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KCC하고 이제 유일하게 좀 그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이 HRS가 만든 실리콘 방아제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실리콘 방아제부터요.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블용 소재를 공급합니다. 실리콘이 이제 이 어떤 그 전기를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종목이기도 하고 전기차 종목이기도 한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40년간 한 번도 적자가 안 나고요. 흑자를 계속 이어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고상 실리콘 고무 생산력이 연간 1만 5천 톤 수준인데 시장 점유율이 30%예요. 그러니까는 이 HRS라는 종목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는 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고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 40년간 흑자 기업에다가 지금 이 실리콘 HCR이죠.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30%고요. 전기차에 들어가고 또 국내 원전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뭐 HCR만큼 뭐 알짜 기업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원전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뭐 거의 10% 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뭐 에너지 그 관련해서 뭐 수소라든가 뭐 석유화학 이쪽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8,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HRS였습니다. 목표 주가 8,800원, 손절가는 7,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채팅방을 쭉 보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화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왜 자꾸 파냐, 그리고 기관은 왜 자꾸 떠나냐.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고 해외 증시, 특히나 대외적인 뉴스인데 왜 해외는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빠지냐, 막 말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무료 방송에서 이게 다. 이제 네. 화 난다고 네. 종목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제 말을 들어보시면은 화를 안 내고 잘 참고 수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시장이 왜 빠지는가를 쫙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 덕으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화가 계시다면은 최현옥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